여러분 좀 쉬셨나요? 자, 지금부터 마음수련 1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스승, 참회, 정진, 회양이라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진 심일 개발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지막인 회양의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양의 시간은 13교시와 14교시 총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수업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양의 시간 수업 목표는 회양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 하루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죠. 전체 시민개발 프로그램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마음 수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마음이 성장해가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더욱 좋겠죠? 예. 자, 이 세 가지 수업 목표를 향해서 자, 시민개발 프로그램 마지막 수업인 회양의 시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의 시간에 서원은 소원과는 달리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과란 그 원인과 결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원인 없이 저절로 혹은 우연히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으로 내가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결과를 받고 악한 원인을 지으면 악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서원의 법칙, 즉 인과의 법칙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원의 법칙에 따르면 지금 내가 세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서원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을 짓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서원은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서원은 첫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서원을 이루는 이유를 한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서원을 이루었을 때의 장점, 서원을 이루지 못했을 때 단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 이유가 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서원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성취의 결과를 누구와 나누고 싶은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염두에 두면서 서원지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서원 명상도 우리 같이 해보았습니다. 스승의 시간에는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스승의 자격에 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스승은 세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서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실제로 서원을 이뤄본 경험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셋째,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 경험을 제자에게 잘 전달해 주려고 하면 자비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가르친다고 해서 다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잘 못 알아듣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비한 마음과 그 다음에 교육적인 방편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그릇에 비유해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합한 제자, 그에 합당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릇의 허물에서 벗어난 그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뒤집혀진 그릇. 이것은 스승이 가르침을 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래서 그릇이 뒤집혀져 있으면 아무런 음식도 담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스승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가르침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허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구멍난 그릇과 같은 허물입니다. 구멍이 난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이 줄줄 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스승이 가르침을 줬는데 이걸 잘 기억하지 않고 흘려 들으면 아무리 귀한 가르침도 막상 필요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더럽혀진 그릇의 허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 나쁜 마음 동기를 가지고 듣거나 아니면 틀린 정보를 가지고 듣는다면 스승이 전하는 바를 제대로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라고 여겨질까요? 아니면 더러워서 안 먹을까요?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허물에서 벗어나서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지혜, 즉 삼혜가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혜라고 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보고 읽고 해서 생기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양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혜는 이 양적으로 많이 배운 것들을 무분별하게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실현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 이렇게 좀 제대로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함으로 해서 생기는 지혜, 이것을 사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제 확신이 들게 되면 이걸 직접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 이것을 수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 특히 문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이 과정 중에 하나로서 그 5교시, 6교시에 걸쳐서 편안한 마음이 좋습니다. 라는 영상물을 시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참회 시간에는 참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뉘우쳐 마음을 고쳐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회가 반성이나 회개와는 달리 대상, 후회, 결심, 행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반성이나 회개와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동안 시민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의 시간에 만다라 그리기를 했습니다. 만다는 근원이라는 만다와 소유격인 나가 합쳐진 말로서 이 뜻은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몸과 마음 중에서 마음이 좀 더 근원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마음도 이제 현대 심리학이나 아니면 불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식학에서는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음을 현대 심리학과 접목해서 그 대강을 설명하자면 깨어있을 때 활동하는 표층의식, 이것을 불교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식학에서는 제6식,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층의식 저변에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7시 말라식이라고 도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 저변에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8시 아레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주의 진리가 내 마음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시민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이 제8식 아레아식 잠재의식을 시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잠재의식이 이 깨어있을 때 의식인 이 표층의식으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상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 상징이 바로 만다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칼 융은 만다라 그리기를 통해 심리적인 치유와 내적인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시간에 만다라 그리기를 해온 것입니다. 올해는 만다라 그리기 대신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기하학 도형을 이용한 간단한 심리 테스트와 미러링이라고 해서 거울 명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분들 직접 거울 명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인의 시간에는 정지인이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지인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첫째,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정진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은 쉬어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규칙을 지키더라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게으름이 정진의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애를 딛고 정진하는 방법을 시민개발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왔던 것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먹은 식사의 의미를 정진 공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바디스캔 명상을 통해서 늘 함께하는 몸에 대해서 좀 미세하게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 번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말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 소리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는 소리 명상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상법을 배우고 직접 명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감을 여러분들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명상법은 모두 다 집중 명상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집중 명상을 통해 우리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주의 진리가 모두 담겨있는 시민이 누구나 마음속에 있지만은 시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소를 잃어버린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로 상징되는 시민을 찾아서 자성을 찾아서 나가는 그 10단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라고 하여 시부도 10자에다가 소우자 그림도자라고 해서 시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소로 상징되는 시민을 찾는 그림이다 라고 해서 시무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부도는 10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무, 두 번째 견적, 세 번째 견우, 네 번째 득우, 다섯 번째 모구, 여섯 번째 기우기가, 일곱 번째 망우존인, 여덟 번째 인우구망, 아홉 번째 반본한원, 열 번째 입전수수로 나누어져 있죠. 이 소를 찾는 과정을 이 10가지 단계를 통해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시부도는 여러분들이 뭐 흔히 사찰 외벽에 그려져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시무입니다. 이 찾을 심자, 소, 우자, 소를 찾아 나선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무는 소를 찾는 동자가 이제 손에 고삐와 고삐를 들고 산속을 헤매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처음 발심한 수행자가 아직은 명상이 무엇이고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찾겠다는 열의로서 공부에 임하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시민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무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로 상징이 되는 태양과 같은 마음인 시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도대체 시민은 어디에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 겁니다. 시부도의 첫 번째 그림이기도 한 이 그림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소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찾으려고 처음 마음을 낼 때부터 이미 소를 찾은 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지만 그 끝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 시무, 소를 찾아 나서는 단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적입니다. 견자는 볼견자, 발자국 적자라고 해서 발자국을 이제 소의 발자국을 드디어 보게 된 거죠. 목동이 소를 찾아서 이산저산 목 놓아 부르다가 어느 곳에서 문득 소의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소의 자취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 발자국만 이렇게 살금살금 따라가면 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견적은 소 발자국을 발견한 것을 묘사한 것으로 순수한 열의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본성의 자취를, 시민의 자취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된다는 것을 소의 발자국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시민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마치 소의 발자국처럼 태양과 같이 밝은 마음의 본성인 시민을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면, 아니 내 마음속에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더라도 아마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과 찾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견우, 볼견자, 소우자라고 해서 드디어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이제 겨우 소의 뒷모습이라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소를 본 것이죠. 목동이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결국 소의 뒷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견우는 동자가 멀리서 소를 발견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본성, 즉 시민을 보는 것이 이제 곧 눈앞에 다다랐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얻을 득자, 소우자, 소를 얻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 득우의 단계에서 목동은 소를 찾았습니다. 득우는 동자가 그 소를 찾아서 막 고삐를 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경지를 선종에서는 견성이라고 하는데 마치 땅속에서 아직 재련되지 않는 금돌을 막 찾아낸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많이 표현됩니다. 실제로 이때에서는 검은색 혹은 이렇게 고동색을 띤 사나운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은 아직 탐진치, 삼독, 즉 번뇌에 물들어 있는 거친 본성이다 라는 뜻에서 검은색 혹은 고동색으로 소의 색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모구입니다. 이 길을 목자, 소우자죠. 이제 소를 다룰 수 있게 되어서 즐거이 수행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목동은 소를 조금 길들여서
이제 방목하고 있습니다. 모근은 거친 소를 자연스럽게 놓아두더라도 이제 고삐도 없죠, 그죠? 저절로 이제 소가 멀리 도망가지 않고 이제 가까이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길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의 몸을 보세요. 이렇게 몸이 절반은 하얗고 아직 절반은 고동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탐진치 삼독의 때가 번뇌가 이제 차츰차츰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구의 과정은 그 선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견성이라고 해서 아까 그 견우라고 해서 이제 그 작은 깨달음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본성을 좀 보았다라고 해서 이 모구의 단계를 보림의 단계를 거치지 않게 되면 이 겨우 잡게 된 소가 달아나 버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달아나면 그 소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처음에 찾을 때보다 더욱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가 얼만큼 길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의 색깔이 점차 흰색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자, 기우기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자는 탈기자입니다. 소에 올라타서 돌아올 기자, 집가자,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동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 풀도 먹이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우기가는 동자가 소를 타고 이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불면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때 소는 이제 완전히 흰색이죠. 이거는 이제 특별히 지시를 하지 않아도 동자하고 일체가 되어서 이제 피 안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며 그때 구멍 없는 피리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의 소리하고는 다르게 이제 이 본성의 자리에서 시민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그 정진의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 진언이라고 해서 그런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망우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잊을 망자, 소우자, 잊을 존재할 존자의 사람 인자, 소는 있고 사람만 있다. 그러니까 소는 없으나 동자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소는 놓아버리고 소가 이렇게 구름 타고 헐헐 가고 있죠, 그죠? 목동만 남아 있습니다. 망우종이는 집에 돌아와 보니 애서 찾은 소는 온데 가신데 없고 자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결국 소는 마지막 종착지인 시민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왔으니 방편을 잊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뗏목을 버리고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좀 객관의 세계가 이제 다 사라진 거죠, 그죠? 자, 이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8번째 인우구망, 사람인자, 소우자, 함께구자, 잊을망자, 사람과 소를 모두 잊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동그란 둥근 원상으로 표현되죠, 그죠? 이제는 목동마저도 소와 함께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은 소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를 묘사한 그림으로 텅 빈 원상만 남게 됩니다. 객관이었던 소를 잊었으면 주관인 동자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객분리 이전의 상태를 상징한 것으로 이 경지에 이르러야지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경지이긴 합니다만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내가 있고 타인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눠지지만 사실은 본성의 자리로 봤을 때는 주객이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번째는 반본한원. 이 돌아올 반자, 근본 본자, 돌아올 한자, 근원 원자.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관과 객관, 자와 타가 본성에서 다르지 않음을 돌이켜보고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반번한원은 이제 주객이 텅 빈 원상 속에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조그만 번뇌도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 반번한원의 경지를 설명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분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범인의 경지에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은 유치원생만 돼도 다 아는, 유치원만 다녀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나라고 하지만 이 얘기가 바로 이 반번한원의 자리에서 성철 스님이 하신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라는 얘기가 이 반번한원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원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번째는 입전수수입니다. 들입자에다가 얼글 전자, 드릴 숫자, 손 숫자 라고 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목동이 처음 소를 찾아 나선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입전수수는 지팡이에다가 큰 포대를 메고 있는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여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보이죠, 그죠? 이쪽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는 없는데 이 등에 진 이 큰 포대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베풀어줄 복과 덕을 담은 포대로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어차피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중생 제도에 중생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지혜와 자비를 갖춘 원만한 인격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길을 나서는 단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은 몸과 달리 실체가 없어서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아주 멋진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음을 잘 관리하면 비록 아주 좁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더라도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위덕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여러분들은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전혀 원하지 않고 예상도 못했는 이런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미래를 모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원숭이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에 고삐를 채워 길들여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1학기 마음 공부와 2학기 마음 수련 수업을 통해서 배워 알게 된 마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명상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각자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미래의 사회의 주인이 되는 위덕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3교시 해양의 시간
첫 번째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길고 기나긴 시민개발 프로그램 마지막 수업인 14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차 한잔 마시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